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옷장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렸죠. 나무 손잡이가 삐걱거리는 소리, 벌써 몇 년째 들은 그 소리예요. 옷장 안쪽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와요. 엄마 세대에나 쓰던 거라고 딸애가 말렸지만 난 이 냄새가 왠지 안심이 돼요. 옷들이 잘 보관되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옷은 가득해요. 정말 가득해요. 젊었을 때 입던 재킷, 친구 결혼식 갈 때 맞춰 입었던 투피스, 남편이 환갑 때 사준 한복 저고리. 손으로 옷걸이를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스르륵 떠올라요. 50살 때 입었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는 깃부분이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참 예뻐요. 그때는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몰라요. 손가락으로 천을 쓰다듬어 봐요. 부드러운 면 소재가 손끝에 스치는 느낌이 좋아요. 근데 이걸 꺼내 들고 거울 앞에 대보면 아, 안 되겠구나 싶어요. 몸에 댔을 때 느껴지는 그 어색함이요. 예전엔 딱 맞았는데 지금은 어깨선이 안 맞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어깨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살이 쪘다기보다는 몸의 중심이 변했달까요? 거울 앞에서요. 은은한 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와요.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반짝반짝 춤을 춰요. 그 빛 속에서 내 모습을 봐요. 팔뚝을 만져봐요. 말랑말랑해요. 예전엔 팔을 들면 근육이 단단했는데 이젠 들썩들썩 흔들려요. 딸애는 엄마 그게 뭐 어때서요라고 하지만 본인이 되어봐야 알아요. 이 느낌을요. 뱃살도 만져봐요. 손바닥에 푹신하게 잡히는 이 살들이 예전엔 없었는데 말이에요. 옷장 문을 다시 열어요. 이번엔 편한 옷 코너예요. 회색 추리닝, 검정 추리닝, 남색 추리닝. 아, 이것밖에 없네요. 마트 갈 때 입는 옷, 아침 운동 갈 때 입는 옷, 집에서 TV 볼 때 입는 옷.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추리닝을 꺼내 들어요. 폴리에스터 특유의 뻣뻣한 소리가 나요. 바스락바스락. 이 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퍼져버려요. 긴장이 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쭈그러드는 느낌이랄까요? 오늘도 그냥 이거 입을까?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요. 창문 밖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려요. 저 새들도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뭐 하는 건지. 부엌 쪽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나요. 아까 타이머 맞춰놓은 커피포트에서 나는 향이에요. 고소하고 씁쓸한 그 냄새가 코끝을 간지려요.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옷장 문을 닫기가 싫어요. 다시 옷걸이를 넘겨봐요. 천천히요. 이번엔 하나하나 진짜 제대로 봐요. 10년 전 제주도 여행 갈 때 샀던 남색 셔츠. 그때 한라산 올라가서 오름에 앉아 바람 쐬던 게 생각나요. 바람이 옷깃을 팔랑팔랑 흔들었죠. 그때 남편이 내 옆에 앉아서 당신 그 옷 잘 어울려라고 했던 게 떠올라요. 남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빨간색 가디건도 있어요. 손녀가 초등학교 입학식 갈 때 입었던 거예요. 할머니, 오늘 예뻐요. 하던 그 작은 목소리가 생생해요. 손녀 손을 꼭 잡았을 때 느껴졌던 그 작고 따뜻한 손바닥의 감촉이요. 옷걸이 하나하나가 추억이에요. 근데 왜 이 옷들을 다 넣어두기만 하고 안 입는 걸까요? 거실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내요. 벌써 9시 반이에요. 친구가 오늘 10시에 같이 공원 산책 가자고 했는데 아직도 옷을 못 골랐어요. 다시 추리닝을 봐요. 입기는 편해요. 신축성도 좋고 뭐라든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나온 할머니 같아요. 에이, 뭐 어때? 편하면 되지. 스스로를 달래봐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쿡쿡 쑤셔요. 작년 이맘때였나요? 딸애랑 백화점 갔을 때요. 딸애가 엄마 이거 한번 입어봐요 하면서 예쁜 재킷을 권했어요. 밝은 베이지색에 허리선이 살짝 들어간 거요. 탈의실에서 입어봤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 나도 이런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가격표를 보고 놀랐죠. 18만 원.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사면 주책이지 않을까? 딸애한테 말했더니 딸애가 웃으면서 엄마가 주책이면 세상 사람들 다 주책이에요 했지만 결국 사지 못했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운 게 뭐였을까요?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나한테 이런 옷이 어울릴까 하는 자신감 없음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옷장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햇살이 점점 더 환해져요. 창밖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 학교 가는 길인가 봐요. 손에는 여전히 회색 추리닝이 들려 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려요. 친구예요. 여보, 나 준비 다 했어. 너는? 응, 나 지금 옷 입는 중이야. 뭐 입을 건데 그렇게 오래 걸려? 편한 거 입고 나와. 그냥 산책인데 뭐. 친구 목소리는 밝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냥 산책인데 뭐. 맞아요. 그냥 산책이에요. 근데 왜 자꾸 옷장 앞에서 망설여지는 걸까요? 왜 자꾸 거울을 보게 되는 걸까요? 왜 내 팔뚝을 만지고 뱃살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게 되는 걸까요? 추리닝을 입어요. 부드럽게 몸을 감싸는 느낌이에요. 편해요. 정말 편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또 한숨이 나와요. 오늘 하루도 그냥저냥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양말을 신어요. 발 뒤꿈치 부분이 늘어나면 양말이에요. 오래 신어서 보풀이 일었어요. 발을 감싸는 느낌은 익숙해요.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요. 몇 년 전에 산 건데 아직 멀쩡해요. 근데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조금씩 아파요. 쿠션이 다 꺼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신어요. 가방을 들어요. 낡은 크로스백이에요. 어깨에 매는 순간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져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요.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닿아요.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와요. 나가야죠. 그냥 이렇게. 오늘도 공원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려요. 벤치에 앉으니 차가운 나무 느낌이 엉덩이로 전해져요. 아직 아침 기운이 남아있나 봐요. 손으로 벤치를 쓸어보니 이슬이 살짝 묻어나와요. 손바닥이 축축해져요. 주변을 둘러봐요. 공원엔 벌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아저씨, 스트레칭하는 아줌마들. 다들 아침을 부지런하게 시작하네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와요.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활보한다고 해야 하나요? 햇살을 등지고 오는 그 사람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와요. 뭔가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가까이 오면서 그 모습이 선명해져요.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여자예요. 베이지색 모자인데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요. 얼굴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표정은 잘 안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우아해 보여요. 밝은 연두색 바람막이를 입었어요. 가벼워 보이는 소재인데 바람에 살랑살랑 날려요. 그 안에 흰색 티셔츠가 살짝 보여요. 깔끔해요. 바지는 검은색 레깅스 같은 건데 딱 붙지 않고 적당히 여유가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흔들려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신발이에요. 흰색 운동화인데 새 것처럼 깨끗해요.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요. 걸을 때마다 발이 푹신하게 땅을 밟는 게 보여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게요. 그리고 손에는 세련된 검은색 크로스백을 메고 한 손엔 저게 뭐지? 지팡이? 아니, 트레킹 폴이에요. 은색으로 빛나는 등산할 때 쓰는 그 폴이요.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멋있어요. 가까이 왔을 때 그분 얼굴을 봐요. 어머,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박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인데 가끔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분이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가시는데 인사만 나누고 말씀을 길게 나눈 적은 없었어요. 아니, 이게 누구세요? 여기서 만나네요. 박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요. 목소리가 밝아요. 아침 햇살처럼 맑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친구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도 여기서 산책 자주 해요. 날씨 좋죠? 박 선생님이 옆에 앉으시면서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려요. 얼굴이 보여요. 70 넘으신 것 같은데 피부가 참 좋으세요. 환하게 웃으시니까 주름도 예뻐 보여요. 선생님, 옷 참 잘 입으셨네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이고, 뭐려. 그냥 편한 거 입었어요. 박 선생님이 겸손하게 웃으시지만 제 눈엔 달라 보여요. 같은 편한 옷인데 왜 저렇게 다를까요? 내가 입은 추리닝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저 모자 정말 예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아, 이거요? 작년에 인터넷에서 샀어요. 자외선 차단 기능 있는 거예요. 처음엔 챙이 너무 넓어서 쓰기 민망했는데 막상 쓰고 다니니까 햇볕도 안 들고 시원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거 없으면 못 나가요. 박 선생님이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세요. 손가락에 끼신 반지가 햇빛에 반짝여요. 신발도 좋아 보이는데요? 아, 이거요? 이게 제 보물 1호예요. 박 선생님이 발을 살짝 들어 보이세요. 신발 밑창이 두툼해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발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그래서 작년에 아들이 좋은 거 하나 사라고 용돈을 줬어요. 처음엔 아깝다고 안 샀는데 결국 질러버렸죠. 얼마나 했는데요? 15만 원 정도요. 비싸죠? 근데 이거 신고 나서부터는 하루 종일 걸어도 안 아파요.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발이 편하니까 자꾸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박 선생님 목소리에 신이 나 있어요. 저는 제 신발을 내려다봐요. 몇 년 된 낡은 운동화. 밑창이 거의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땅이 그대로 느껴져요. 저기요, 선생님. 네. 저 트레킹 폴은요? 그거 왜 가지고 다니세요? 물어보고 나서 후회했어요.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은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박 선생님은 활짝 웃으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쓰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쓰면 영락없는 할머니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이건 할머니 지팡이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멋진 파트너라고요. 이거 짚고 걸으면 허리도 펴지고 균형도 잘 잡혀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나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어 하는 그런 자신감이요. 박 선생님이 트레킹폴을 살짝 들어 보이세요.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요. 예전엔 계단 오르내릴 때 혹시 넘어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었죠. 근데 이거 쓰고 나서부터는 계단도 무섭지 않아요. 지하철도 타고 시장도 가고 어디든 가요. 제 가슴이 두근거려요. 박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뭔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옷이 단순히 천조각이 아니라는 걸요. 신발이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입고 다니셨어요?
한 1년 됐나? 작년에 딸애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해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옷장을 여니까 입을 게 없더라고요. 다 낡았거나 몸에 안 맞거나. 아, 박 선생님 말씀이 제 가슴에 콕콕 박혀요. 그래서 딸애랑 같이 쇼핑을 갔어요. 백화점은 비싸니까 아울렛으로. 거기서 이것저것 사면서 깨달았어요.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으니까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 괜찮네 싶은 거예요. 박 선생님이 바람막이 소매를 만지작거리세요. 이 바람막이도 그래요. 깃털처럼 가벼운데 바람은 완전히 막아줘요. 가방에 쏙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입으면 되니까 정말 편해요. 에어컨 바람 쌀쌀할 때, 갑자기 날씨 추워질 때 만능이에요. 제가 입은 추리닝을 내려다봐요. 회색 천이 햇빛을 받아 바래 보여요. 박 선생님 옷과 비교가 돼요. 둘 다 편한 옷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이 나이에 그렇게 꾸미는 게 주책스럽지 않나요? 말하고 나서 부끄러워졌어요. 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서요. 박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요. 따뜻한 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주책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걸 입고 당당하게 걷는 게 왜 주책이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어른의 멋 아닐까요? 박 선생님 눈이 반짝여요. 우리 나이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좋은 옷을 아껴두고 편한 신발을 안 사고 집에만 있어야 해요? 오늘 입지 않으면 언제 입어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멋지게 입어야죠. 박 선생님 말씀이 따뜻한 봄바람처럼 제 마음을 훑고 지나가요. 그때 멀리서 제 친구가 오는 게 보여요. 친구도 저처럼 회색 추리닝을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와요. 박 선생님이 일어서세요. 트레킹폴을 짚으며 허리를 쭉 펴세요. 그 모습이 참 당당해 보여요. 그럼 저는 산책 계속할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선생님도요. 박 선생님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봐요. 책 넓은 모자, 살랑거리는 연두색 바람막이, 반짝이는 흰 운동화, 그리고 리듬감 있게 땅을 찍는 트레킹 폴.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점점 커지는 게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친구가 옆에 앉아요. 야, 미안. 늦었지? 근데 방금 그분 누구야? 응, 우리 아파트 분인데. 옷 참 잘 입으셨네. 멋있다. 친구 말에 고개를 끄덕여요. 멋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밑을 봐요. 낡은 신발이 보여요. 이제 알겠어요. 바꿔야 할 게 무엇인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장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번엔 달라요. 그냥 열어본 게 아니라 진짜로 들여다보려고 열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확 들어와요. 커튼이 팔랑팔랑 흔들리고 옷장 안쪽까지 신선한 공기가 스며들어요. 오래된 옷 냄새가 바람과 섞여 빠져나가요. 옷을 하나씩 꺼내요. 10년 된 검은 재킷, 소매 부분이 닳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천이 얇아진 게 느껴져요. 옷걸이째 오른쪽에 놓아요. 이제 안 입을 옷더미예요. 25년 전 친구 결혼식 때 입었던 분홍색 투피스. 예뻐요. 지금 봐도 예뻐요. 근데 입어보면 어깨가 안 맞아요. 그것도 오른쪽 더미에 놓아요. 1시간 동안 옷을 다 꺼냈어요.
바닥에 옷산이 쌓였어요. 입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애매한 것. 세 더미로 나눴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생각보다 적어요. 고작 서너 벌이에요. 그것도 다 비슷비슷한 추리닝이랑 평범한 티셔츠예요.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려요. 딸애예요. 엄마, 뭐해? 응, 옷장 정리 중이야. 헐, 진짜? 엄마가 옷장 정리를? 무슨 바람이 불었어? 딸의 목소리가 신기해하는 게 느껴져요. 저기, 그 백화점 아울렛 어디 있다고 했더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러요. 그러더니 딸애가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 진짜? 쇼핑 가려고? 응, 신발이랑 옷 좀 사려고. 헐헐헐, 지금 당장 갈까? 내가 휴가 써서 같이 갈게.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쁘잖아. 엄마, 이거 놓치면 100년 후에 또 올 기회인데요. 나 무조건 간다.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딸의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그럼 토요일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긴장되면서도 설레어요. 거울을 봐요. 회색 추리닝을 입은 나. 헝클어진 머리. 맨 얼굴. 토요일까지 며칠 남았지? 손가락으로 세어봐요. 사흘이에요. 그 사흘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뭘 사야 할까? 어떤 옷이 나한테 어울릴까?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상상했어요. 박 선생님처럼 책 넓은 모자를 쓰고 가벼운 바람막이를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걷는 날을요. 근데 자꾸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괜히 돈만 쓰는 거 아닐까? 사놓고 결국 안 입으면 어쩌지? 점원이 날 보고 비웃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토요일 아침이 왔어요. 딸애가 일찍 왔어요. 얼굴이 들떠 있어요. 엄마, 준비됐어? 출발. 잠깐, 나 화장 좀. 됐어. 엄마 그대로도 예뻐. 그냥 가자. 딸애가 내 손을 잡아당겨요. 차를 타고 아울렛으로 가요. 창밖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가요. 길가의 나무들, 아파트들, 사람들이 흘러가요. 엄마, 오늘 뭐 사고 싶어? 신발이랑 모자? 오케이. 근데 옷도 좀 사야지. 바람막이도 하나 사고, 바지도 편한 거로 하나 사고. 그렇게 많이? 엄마, 투자야, 투자.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좋은 신발 신으면 무릎도 덜 아프고, 좋은 옷 입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딸의 말이 맞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해요. 아울렛에 도착했어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여기저기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요. 아기 우는 소리,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딸애가 내 손을 잡고 신발 매장으로 끌고 가요. 여기 기능성 워킹화 많아요. 엄마, 저기 저거 어때? 딸애가 가리킨 곳을 봐요. 흰색 운동화예요. 박 선생님이 신었던 것과 비슷해 보여요. 깨끗하고 단정해요. 한번 신어봐요. 점원이 다가와요. 젊은 여자 점원이에요. 친절하게 웃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50이요. 점원이 신발을 가져와요. 상자를 여는 순간 새 신발 냄새가 코끝을 찔러요. 가죽과 고무가 섞인 그 냄새요. 앉아서 신발을 신어요. 발을 집어넣는 순간 느낌이 달라요. 부드러워요. 발을 감싸는 안쪽 쿠션이 정말 푹신해요. 발 뒤꿈치를 받쳐주는 느낌도 확실해요. 일어나 봐요. 어때요, 엄마? 말이 안 나와요. 걸어봐요. 매장 안을 한 바퀴 돌아봐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발바닥이 하나도 안 아파요. 무릎도 편해요. 이거 좋은데. 그치? 엄마, 이거 사자.
근데 얼마야? 가격표를 봐요. 18만 원. 숨이 턱 막혀요. 엄마, 비싸지 않아. 이거 신고 몇 년 신을 건데 하루에 몇백 원이야. 딸애가 계산을 해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비싼 신발을 신어도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점원이 말해요.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요즘 시니어분들 많이 찾으세요. 발 건강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점원 말에 용기가 나요. 사요. 네. 엄마 진짜? 딸애가 깜짝 놀라요. 응. 사. 딸애가 환호성을 질러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요. 부끄러워요. 근데 왠지 기분이 좋아요. 신발을 샀어요. 박스를 받아드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져요. 이 안에 내 새로운 걸음이 들어있어요. 자, 다음은 모자. 딸애가 또 손을 잡고 다른 매장으로 가요. 모자 코너예요. 온갖 모자가 있어요. 야구 모자, 벙거지 모자, 책 넓은 모자. 엄마, 이거 써봐. 딸애가 베이지색 모자를 건네요. 챙이 정말 넓어요. 거울 앞에서 써봐요. 어색해요. 얼굴이 반쯤 가려져요.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야, 딱 좋아. 자외선 확실하게 막아주잖아. 그리고 엄마, 우아해 보여. 거울을 다시 봐요. 천천히 봐요. 어색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아니, 좋아요. 얼굴에 그림자가 지는 게 신비로워 보여요. 뭔가 영화 속 주인공 같아요. 이것도 살게요. 두 번째 결정은 더 쉬웠어요. 바람막이를 골라요. 연두색은 부담스러워서 은은한 하늘색으로 골라요. 입어보니 정말 가벼워요. 깃털처럼요. 딸애가 검은색 레깅스도 골라줘요. 너무 꽉 끼지 않고 적당히 여유 있는 거요. 계산대로 가요. 합계 금액을 들어요. 50만 원이 넘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손이 떨려요. 엄마, 내가 낼게. 아니야.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이건 내가 낼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손가락으로 카드를 꺼내요. 카드를 내미는 손이 떨려요. 딸애가 내 손을 꼭 잡아요.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딱 카드 결제 소리가 나요. 끝났어요. 샀어요. 큰 쇼핑백 2개를 들어요. 무거워요. 근데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져요. 집에 돌아왔어요. 딸애가 가고 나서 혼자 방에 앉았어요. 쇼핑백을 앞에 놓고 한참을 봤어요. 진짜 샀네. 신발 박스를 열어요. 하얀 신발이 반짝여요. 모자를 꺼내요. 부드러운 천이 손에 닿아요. 바람막이를 펼쳐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다 입어봐요. 거울 앞에 서요. 처음엔 낯설어요. 이게 나인가 싶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아니, 익숙하다기보다는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허리를 쭉 펴봐요. 모자를 살짝 만져봐요. 신발을 신은 발로 제자리 걸음을 해봐요. 푹신해요. 거울 속에 나를 봐요. 70살 여자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웃고 있어요. 당당하게요. 눈물이 핑 돌아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창밖을 봐요. 해가 지고 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요. 내일은 이 옷을 입고 나갈 거예요. 당당하게요. 박 선생님처럼요. 아니, 나만의 방식으로요. 쇼핑백을 정리하면서 손에 든 영수증을 봐요. 53만 원. 아깝지 않아요. 이건 옷과 신발 값이 아니에요. 나를 다시 찾는 값이에요.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여는 입장료예요. 영수증을 서랍에 넣어요.
그리고 다짐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내일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라고. 창문을 열어요. 저녁 바람이 들어와요. 시원해요. 상쾌해요. 새로워요. 마치 내 인생처럼요. 일요일 아침이에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이상하죠? 평소엔 알람을 두세 번 끄고 나서야 일어나는데 오늘은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설레요. 창문 틈새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와요.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춤을 춰요. 공기가 맑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요.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 차가운 마룻바닥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져요. 거울 앞으로 가요. 어젯밤 준비해둔 옷들이 의자 위에 놓여 있어요. 하늘색 바람막이, 흰 티셔츠, 검은색 레깅스, 그리고 신발 박스. 천천히 옷을 입어요. 티셔츠를 머리 위로 올려 입을 때 새 옷 냄새가 코끝을 스쳐요. 보풀 하나 없이 매끈한 천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아요. 레깅스를 입어요. 허리 부분이 딱 맞아요. 조이지도 않고 헐렁하지도 않아요. 다리를 올려봐요. 움직임이 편해요. 바람막이를 걸쳐요. 소매에 팔을 넣는 순간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가요. 가벼워요.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요. 지퍼를 올려봐요. 찌잉 마이너스 소리가 경쾌해요. 신발 박스를 열어요. 하얀 신발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요. 발이 폭 안겨요. 어제 매장에서 느꼈던 그 푹신한 감촉이 다시 느껴져요. 끈을 묶어요. 손가락으로 리본을 만들 때 어릴 적 운동화 끈 묶던 게 생각나요. 그때의 설렘이 지금도 똑같아요. 일어서 봐요. 거울을 봐요. 천천히 봐요. 전신 거울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어요. 70살 여자예요. 주름도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요. 근데 뭔가 달라요. 허리가 쭉 펴져 있어요. 어깨가 당당해요. 표정이 밝아요. 이게 나야? 모자를 써봐요. 베이지색 책 넓은 모자를 머리에 얹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우아한 그림자가 져요. 미소가 지어져요. 저절로요. 가방을 매요. 작은 크로스백에 지갑이랑 핸드폰을 넣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복도로 나서요.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요. 먼지 냄새, 오래된 건물 냄새가 나요. 익숙한 냄새예요. 근데 오늘따라 이 냄새마저 새롭게 느껴져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요. 옆집 문이 열려요. 같은 층에 사는 김 사장님이에요. 어머, 오늘 어디 가세요? 옷 참 잘 입으셨네요. 아, 네. 산책 나가요. 어머, 멋있어요.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김 사장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려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엘리베이터가 와요. 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려요. 타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벽에 내 모습이 비쳐요. 여러 각도에서 보여요. 1층 버튼을 눌러요.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뛰어요. 로비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요.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아침 공기가 얼굴을 감싸요. 차갑고 상쾌해요. 폐 깊숙이 들이마셔봐요. 공기가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태양이 떠올라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춰요. 근데 모자 챙이 얼굴을 보호해줘요. 그늘이 시원해요. 첫 걸음을 떼요. 신발이 땅을 밟아요. 폭신해요. 쿠션이 충격을 흡수해줘요. 무릎이 편해요. 두 번째 걸음을 떼요. 세 번째 걸음을 떼요. 점점 걸음이 빨라져요. 공원으로 가요.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봐요. 아침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아저씨가 인사해요. 손 흔들어 인사해요.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들이 보여요. 다들 비슷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요. 어두운 색 추리닝, 낡은 운동화. 예전의 나였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공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저 멀리 박 선생님이 보여요. 항상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 하시나 봐요. 연두색 바람막이를 입고 트레킹폴을 옆에 놓고 계세요. 가까이 가요. 박 선생님이 날 봐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어머, 이게 누구세요? 박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이 모자 봐요, 신발도. 정말 멋있어요. 박 선생님이 손뼉을 치세요. 그 소리가 아침 공기에 경쾌하게 울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번에 선생님 보고 용기가 났어요. 아이고, 제가 뭘, 원래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꺼내신 것 뿐이에요. 박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아요. 따뜻한 손이에요. 자, 그럼 오늘 같이 걸을까요? 네. 둘이서 나란히 걸어요. 박 선생님 걸음이 경쾌해요. 따라 걷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신발이 발을 편하게 받쳐주니까 무릎도 안 아파요. 어때요? 신발 좋죠? 정말 좋아요. 왜 진작 안 샀을까 싶어요. 다들 그래요. 나중에 후회하죠. 왜 진작 나한테 투자 안 했을까 하고요. 공원길을 걸어요.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려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요. 빛과 그림자가 길 위에서 춤을 춰요. 걸으면서 생각해요. 지난 몇 년 동안 난 뭘 했을까? 집에만 있었어요. 옷장 앞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란 말만 반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게 느껴져요. 이 나이라서 더 특별한 거예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설레고 두근거리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게요. 저기요, 선생님.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박 선생님이 멈춰서요. 날 봐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옷 사는 것도 입고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날 보고 웃을까봐 주책스럽다고 할까봐. 그랬구나.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오히려 좋다고 해주고 멋있다고 해주고 목이 메어요. 말을 잇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나를 제일 가로막았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박 선생님 눈가가 촉촉해져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날 안아줘요. 포근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어요. 다시 걸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땀이 살짝 나요.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벤치에 앉아 쉬어요.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셔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요. 하늘을 봐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요. 파란색이 눈부셔요. 선생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뭐요? 옷이 왜 중요한지요? 옷은 단순히 천조각이 아니라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거더라고요.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이기도 하고 나를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아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내가 나를 아끼고 있다는 증거.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 뒷전으로 밀었어요. 남편 챙기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박 선생님이 일어서요. 자, 이제 저는 한 바퀴 더 돌 건데
같이 가실래요? 네. 다시 걸어요. 이번엔 더 가볍게 걸어요. 모자를 만져봐요. 바람막이 소매를 당겨봐요. 신발끈을 확인해봐요. 다 제 거예요. 제가 저를 위해 고른 거예요. 공원을 나서요. 동네 길을 걸어요. 마트 앞을 지나가요. 꽃집 앞을 지나가요. 카페 앞을 지나가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곳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다 새롭게 보여요. 다음엔 저 카페에 들어가 볼까? 저 꽃집에서 꽃 한 다발 사볼까?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겨요. 집으로 돌아와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봐요. 땀에 살짝 젖은 이마, 상기된 볼, 반짝이는 눈, 살아있는 얼굴이에요. 집 문을 열어요.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아요. 새 하얀 운동화가 현관에 놓여 있어요. 예뻐요. 거실로 들어가요. 소파에 앉아요. 가슴이 뛰어요. 여전히요. 핸드폰을 꺼내요. 딸애한테 문자를 보내요. 딸, 오늘 새 옷 입고 산책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고마워. 금방 답장이 와요. 엄마 짱, 사진 보내줘요. 웃음이 나와요.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들어와요. 커튼이 흔들려요. 햇살이 쏟아져요. 모든 게 빛나요. 오늘이 빛나요. 내일도 빛날 거예요. 그 다음 날도요. 옷장을 봐요. 이제 그 앞에서 한숨 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 거예요. 오늘은 뭘 입을까? 즐거운 고민이 될 거예요. 이른의 나이예요. 근데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멋지게 입을 거예요. 당당하게 나갈 거예요. 세상과 마주할 거예요. 이게 내 두 번째 청춘이에요. 지금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창밖을 봐요. 파란 하늘이 보여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요. 새들이 날아가요. 나도 날고 싶어요. 아니, 이미 날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기분이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요. 자유로운 영혼으로요. 70살의 나는요. 이제 막 날개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 날개로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뛰고 있으니까요. 빛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나니까요. 70살이요. 당당한 나니까요.